네, 반갑습니다. 어슴새벽입니다. 네. 암호자산 시장들의 뉴스 위주로 좀 전체 여러분들 방송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고, 사이사이에 제가 지금 시장 상황이나 투자 마인드에 대해서 이제 사이사이 좀 이야기 드리는 형태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꾸준히 방송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맞이했었던 2021년 그 상승장 때 전에 이제 제가 전체 방송을 이제 그만뒀었는데, 그때처럼 다시 좀 이런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 제가 방송을 다시 키겠다라고 이야기 드렸었고, 지금 이제 그런 기간 동안에 또 자주 이제 전체 방송으로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간이 또 기회의 순간이잖아요. 기회의 순간이라 정말 지금은 꾸준히 여러분들이 좋은 코인들 위주로 담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할 수 없겠죠. 저는 당연히 지금이 기회의 순간이고 정말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암호자산 시장은 결국에 새로운 부의 바구니가 되기 때문에 늘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런 구간대, 이런 크립토 공포지수가 늘 10에 머무르고 9에 왔다 갔다 하는 이 구간대, 이제 맥스 구간으로 보면 늘 이런 구간대, 이런 때가 늘 기회였잖아요. 2020년 3월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기회였고, 뭐 이때로 거슬러 가면 제가 투자를 시작했던 이때 비트코인이 뭐 한 700만에서 300만원까지 빠지고 막 이러던 시기, 이때 기회였고 작년 5월도 그렇고, 물론 5월보다 이렇게 하다 더 내려왔으니까 이때 샀으면 안 좋은 거 아니냐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또 결국에 올라가잖아요. 부의 바구니가 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늘 제 방송을 보시면서 이런 이제 공포의 구간 때 꾸준히 모두가 힘들어할 때 투자 적히고 내 마음이 좀 기쁘고 들뜰 때는 투자 위기니까, 지금은 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투자하는 마음이. 그러면 투자 적기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자의 모두의 생각은 다 다르지만 저는 지금이 단연코 우리가 용기를 내서 공포와 마주하면서 투자를 꾸준히 이어나가야 될 시기다. 그래서 헐값에 좋은 코인을 주울 수 있는 시기다. 불과 1, 2년 지난 미래에서 보면 간절히 돌아가고 싶은 그때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 샀어야 된다. 2018년 때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사건 때 코인이 700만원 300만원 빠진 그때처럼 우리는 기회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에서 봤을 때는. 그땐 뭐 300만원 400만원이었으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역시도 불과 한 1, 2년 뒤에서 보면 간절히 돌아가고 싶은 과거의 순간이라고 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사도 소개를 해드리면서 방송을 이어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 기회의 순간을 이제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런 기회의 순간 기간이 9월에서 10월 정도면 2019년대 때처럼 간다라고 그 정도의 마무리가 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오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그때쯤 되면 시간이 지나서 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전체 이런 방송을 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는 때가 오면 여러분들은 아마 기분이 좀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그때 가면 기분이 굉장히 신나하시겠죠. 내가 공포의 구간에 엄청나게 용기를 내서 헐값에 코인을 주었더니 2배, 3배 수익이 났구나 하면서 이제 신나하시게 될 텐데, 그런 때가 저는 반드시 올 거라고 보고, 이거는 제가 예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시장이 부의 바구니로 계속해서 팽창을 했다 수축을 했다 이게 반복을 하니까 그냥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모두가 힘들어지는 데스밸리 구간을 만들고 소수를 선발하는 구간, 이때 여러분들이 꾸준히 투자하시는 분들은 소수가 돼서 결국에 나중에 오아시스에 도달을 하시게 될 거고, 지금 떨어져 나가는 대부분의 대중들은 소수를 선발하는 과정에 떨어져서 대부분의 다수에 포함이 돼서 데스밸리에서 낙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투자 시장과 모든 것들은 다 뭐 사업이든 뭐든 다 소수를 선발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소수를 선발하는 데스밸리 구간이라는 거를 알고 이해하신다고 하면 지금 용기를 내셔서 헐값에 좋은 코인들,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런 이제 3대장 코인들을 잘 모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에 짧은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넘겨두고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소 잔액은 3년 만에 최저치인 약 238만 BTC에 도달했다. 그래서 글래스노드 이제 자료에 근거해서 비트코인 거래소 잔액이 3년 만에 최저치에 도달했다라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바닥 시그널에 가까워지고 있는, 이제 물론 어디가 최저 바닥일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이만하면 얼추 근처 바닥이지 않나. 물론 이게 비트코인 차트로 이 뭐 차트를 보는 게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지만 이게 쌍바닥이 한 번 더 이렇게 갔다가 갈 수도 있죠. 이렇게 갔다 갈 수도 있는 건 그건 누구도 모르지만 뭐 한 4시간 봉에서 뭐 이렇게 갔다 갈 수도 있겠죠. 모르지만
저는 지금 우리가 한 17,000 얼마를 갔다 왔는데 이게 뭐 13,000을 가고 뭐 한 어느 정도까지 간다 13,000이라고 하면 뭐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정도까지 뭐 이렇게 간다라고 한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이때 이렇게 간다라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이 바닥이 어딘지 잡을 수 없으니까 꾸준히 여기서 샀는데 상바닥을 만약에 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이때 그 달에 사야 되는 물량을 그냥 좀 더 사면 되는 거죠. 예, 정리를 하면 지금 뭐 모든 돈을 여기다가 지금 박았는데 이렇게 빠져서 힘들 것 같으면, 힘들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대충 이때 사서 한 2, 3년 뒤에 열어보면 되는 건데, 이때 목돈을 넣었다가 여기 빠지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한 마이너스 50%까지 갔어요. 뭐 한 2천만 원 이하로 떨어졌다고 할게요. 1,800만 원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이때 했던 게 마이너스 거의 막 50% 가까이 되면 너무 견디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냥 꾸준히 그냥 매달 여기서도 좀 사고, 만약 여기서 샀는데 이렇게 더 위로 올라가면 뭐 그냥 또 꾸준히 사는 거고, 그렇게 빠졌는데 또 사면 평단이 여기 맞춰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더 빠졌어요. 더 빠졌으면 매달 꾸준히 사가지고 평단이 이쯤 맞춰지겠죠. 그러면 결국 시간이 지나서 고를 파가지고 다음 라운드로 이제 파스가 넘어가서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가요. 바닥을 어느 정도 만들고 뭐 9월 10월쯤 해서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칠게요. 뭐 대략 이 정도까지. 그러면 내 평단이 만약 여기 맞춰졌다라고 하면 무조건 수익이죠. 그게 제가 오래전에 제가 했던 그냥 그 제 방식의 투자를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별 대단한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뭐 어려운 투자를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아무나 하지는 못하는 그런 투자 방법이거든요. 이때 사서 꾸준히 이때 계속 사요. 계속 샀더니 평단이 뭐 대충 이때 맞춰져요. 한 4,500만 원에 맞춰졌어요. 그러면 고를 파가지고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얼추 평단까지 오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2배 넘는 수익률이 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바로 이 투자를 이야기 드리는 거거든요. 결국에 이게 고를 얼마나 파느냐 모르지만 결국에 꾸준히 계속 분할로 사면 결국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 부의 바구니를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에 암호자산 시장의 시총은 계속 커져 나갈 거고,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런 코인들은 결국에 한 자리를 다 꿰차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의 바구니 이론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바닥이 어딘가를 예측하지 말고 꾸준히 매달 사실 수 있는 돈을 사고, 지금 이미 코인을 어느 정도 다 갖고 계시다고 하면 추가로 매달 버는 인컴을 들여서 사시면 되고, 그냥 뭐 매달 내가 적금 붓는 얼마 돈을 해서 꾸준히 사시면 된다. 그러면 그 수익률은 대부분 다 높을 거다. 지금 산 것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면 기존에 위에 물려있던 코인들도 얼추 본전까지 오고 얘가 올려주면서 수익률을 내주니까 이거의 평단이 더 내려가는 효과가 있겠죠. 전체 계좌가. 그렇게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바닥에 대한 누구도 모르는 걸 바닥에 대한 예측을 해서 최저 바닥에 살려는 욕심을 버리고 그냥 꾸준히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차트를 잘 보셔서 난 바닥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바닥 때 뭐 그때까지 기다렸다 전 재산을 몰빵을 하시는 것도 또 방법이겠죠. 그건 이제 암벽 등반을 하시는 케이스인데, 암벽 등반을 잘 하시는 분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빗썸이 이제 메타 NFT 플랫폼 네모홀드라고 해서 이거를 등록을 했나봐요. 여기에 등록을 했는데 출원번호랑 이게 등록이 나와 있는데, 뭐냐면 앞으로 이제 NFT가 버블이 한번 있었고, 작년에 지금 그 NFT가 올해까지도 버블이 있었고 좀 버블이 쫙 꺼진 상태예요. 근데 결국에 NFT 시장은 망하진 않을 거고, 그런 거를 이제 반증하는 게 국내 가상거래소의 이제 빗썸의 자회사 빗썸 메타가 선보일 NFT 거래 플랫폼이 이제 윤곽이 드러냈다.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서 대체불가 토큰 NFT 거래 플랫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업비트도 지금 이걸 준비하고 업비트의 카테고리가 생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고, 여기에 이제 지난 2월에 이제 빗썸 메타 설립을 했고, 여기에 SK 자회사 드리머스 컴퍼니와 LG CNS, CJ 올리브 네트워크부터 90억 투자를 받아서 이제 빗썸 거래소에서 NFT 거래소 플랫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레거시 어떻게 보면 기업 회사들, 기존 이제 3차 산업에서 했던 회사들이 투자를 같이 해가지고 이제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NFT 시장도 생존을 할 거고, 이렇게 이제 버블이 한번 꺼지고 또 양질의 것들이 생기고 다시 팽창이 일어나면서 또 버블이 끼겠죠. 그리고 다시 또 버블이 정제되고, 업비트나 빗썸이라든지 또 어디에 글로벌 오픈시라든지 이런 몇몇 개들 거래 플랫폼 중에 또 옥석 가리기를 해서 몇몇 개가 살아남으면서 점차 산업이 고도화 되겠죠. 그런 형태로 이제 흘러갈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자산 시장이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 NFT 거래 플랫폼이
지금 또 이제 하나둘씩 나오잖아요. 지금 이런 혹한기 암호자산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 준비한다는 건 다음에 있을 팽창의 이제 환희의 순간을 준비해서 이것들을 이제 꾸준히 뒤에서 거래소들은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실상 모두가 떠나갈 때 이럴 때 투자를 열심히 해야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 각자 생각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FTX 크립토 자체 토큰 IP3 IUO를 진행한다. IP3 IU를 진행한다. 이게 어떤 거냐면 가상자산 거래소 FTX죠. 이제 금융 엘리트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떠오르는 이제 거래소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싱가포르 본사로 둔 블록체인 업체 크립코의 자체 유틸리티 토큰 거래소 상장 방식 IEO를 통해서 상장한다라고 해요. 여기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냐, 여긴 누가 들어와 있냐라고 하면 크립코 다오 구성원으로 확정된 멤버는 IPX 전 라인 프렌즈, 그 다음에 빅뱅, G드래곤, 일본 종합 아티스트 후지와라 히로시, 뭐 제페토 운영사 네이버 제트, 뭐 중앙권 연예인 진관이 뭐 이래갖고 이런 좀 약간 핫한 인플루언서들이라든지 뭐 연예인, 그리고 이런 제페토 같은 데들 뭐 이런 데들이 다 들어와서 여기 이제 FTX 거래소화 해가지고 토큰을 상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큰은 뭘 하는 거냐면, 토큰을 통해서 크립코 내에 IP 비즈니스와 NFT 한정판 상품, 뭐 지드래곤의 NFT 같은 경우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진관이 이런 사람들의 NFT 나올 수도 있겠고, 막 이런 연예계 인맥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체 이제 NFT도 발행을 하고, 또 그리고 IP 비즈니스도 하고, 그래서 한정판 상품 등을 해서 대중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FTX 거래소에서 이 토큰 자체를 거래소 상장 방식으로 상장을 시켜주고, 그러니까 역시 앞에 비썸처럼 결국에 이런 것들이 다음에 이제 실제 NFT 버블이 꺼지고, 우리가 정말 뭐 작년이나 샀던 수많은 NFT 중에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NFT가 대부분일 거예요. 90% 이상이 전 그럴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게 다 사라지고 이제 진짜 선수들이 들어와서 NFT 중에 진짜 옥석 가리기를 하는 플랫폼들이 슬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작년 방송이라든지 누누이 계속 그 이야기 드렸던 게, NFT 이상한 것들에 실제 좋은 코인들 바꿔갖고 민팅하는 거 하면 안 좋다라고 이야기 드린 게, 대부분 지금 뭐 그 NFT 나오는 것들 뭐 이제 몇만 개 찍어갖고 모양만 살짝살짝 바꾸는 그 이제 랜덤화 해가지고 그 만드는 NFT들 대부분은 다 가치가 없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예술 작품이라든지 이런 진짜 IP와 연예인들 실제 라이센스가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선수들이 올라오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가치 없게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세상으로 우리가 불과 1년 안에 아마 이런 것들이 열리고 다시 버블이 열릴 거다. 여러분들이 준비를 이들이 하고 있다는 걸 보고 우리도 역시 준비를 잘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해커 그룹 어나니머스가, 여기 이제 유명한 해커 그룹이죠. 그 테라 도건의 범죄를 밝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선전포고를 했어요. 실제 이제 해커그룹 어나니머스에서 그 테라 루나 재단의 도건 대표의 범죄가 실제로 있다라고 하면, 그걸 밝힌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처벌도 받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만큼 뭐 한국 사법 체계가 금융사기에 대해서 이제 되게 관대한 편이라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미국이나 싱가포르 이런 데는 훨씬 더 셀 테니까 어떤 선택이든지 그 어너니머스가 좋은 실제 팩트를 좀 밝혀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정의구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형태로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뭐 루나코인이나 USD에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 이것도 아주 재밌는 기사인데, 인기 시리즈 GTA 6 암호화폐 관련 요소 도입 가능성, 이래서 대형 게임 스튜디오 락스타 게임즈가 다루는 최신작, 이제 GTA5가 어느 정도 히트작이었냐면 거의 뭐 어마어마한 타이추정을 불허할 만큼의 히트작이었어요. 게임 씬에서 엄청난 히트작인데, 뭐 콘솔 게임, PC까지 다 이제 아우르는 히트작인데, 그 게임이 이제 가상현실이에요. 거의 메타버스고, 그냥 LA 쪽에 있는 도심을 아예 통째로 다 3D로 구현을 해내서 거기에 실제로 그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주인공이 돼서 뭐 차도 타고 다니고 비행기도 타고 어디 여행도 가고 뭐 술도 마시고 그 안에서 모든 걸 뭐 다 해요. 그리고 스토리도 따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차를 강탈한다거나 뭐 이제 총기 싸움을 하거나 뭐 정말 실제와 똑같은, 거의 똑같지만 실제에서 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하는 게임인데, 정말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죠. 진정한 메타버스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암호화폐 관련 요소가 도입될 가능성이 이제 제기된 거예요. 사실 이 가능성이 제기된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수순인 게 이 락스타 게임즈에서 암호화폐를 자체 이제 뭐 락스타 코인 같은 걸 발행을 해서 경제 시스템을 이제 잘 갖춘다. 뭔가 이제 플레이 투 언 방식이 돼서 무한 인플레이가 일어나는 형태가 아니라 나름의 단단한 경제 생태계를 가진 게임이 된다라고 하면 이 락스타 게임즈 GTA 6의 수명 자체는 엄청나게 길어질 거거든요. 경제가 돌아가니까. 그래서 뭐 리니지가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수명이 엄청 길잖아요, 게임에. 그것처럼 정말 예견된 일이다. 그래서 이것들이 앞으로 암호자산 시장이 새로운 부해바구니가 되는 게 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증명해주는 또 일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나 확실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GTA 6가 암호화폐를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암호자산들이 여러 온라인상이나 오프라인에서 많이 사용될지를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걸 한번 보면 크립토 마켓의 이제 알트 마켓 캡의 차트인데 이런 식으로 2014년도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아래 고를 파고 쭉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리테스트를 한번 하고 다시 쭉 올라와요. 2017년 이제 버블 장이죠. 비트코인 한 2만 불까지 갈 때 그때 쭉 올라오고 다시 조정 기간을 또 거쳐요. 1년 조정을 하고 다시 좀 올라오고, 이게 이제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사태 때 같이 빠졌던 거. 그리고 좀 올라왔다가 다시 쭉 조정을 하고, 코로나 때가 요쯤이죠. 코로나 때 이렇게 쭉 빠졌다가, 그리고 다시 2021년 대망의 알트 이제 상승장인데 이때 좀 애매한 상승을 했었죠. 오르지 XRP 같은 경우는 좀 참 덜 올랐고 쭉 올라와요. 쭉 올라오고 지금 다시 또 이제 작년 5월쯤 다시 조정, 이제 부처빔 사건 때 조정을 입고 다시 작년 12월에 다시 전고 근처 이상까지 올라와 줬다가 그리고 다시 쭉 빠져서 현재 여기까지. 그래서 2023년이 대략 여기잖아요. 여기인데 이때 전까지 해서 제가 보수적으로 보는 건 이제 10월 뭐 한 9월에서 10월 정도쯤 되면 지금 여기서 이만큼 정도 빠진 거 정도는 어느 정도 복구하지 않을까. 지금 여기에 완전 최저 바닥인, 그러니까 그 알트코인들이 마이너스 뭐 한 80% 90% 돼 있고 막 70-80% 돼 있는 거에서 그래도 얼추 마이너스 뭐 한 10% 20% 정도까지는 복구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이제 알트코인이 만약에 마이너스 8-90%라고 하면, 그 정도라고 하면 대충 이때 산 거니까 대충 이 정도까지는 복구하고 그 다음에 2023년에 다시 어느 정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는 뷰와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고, 결국에 저는 지금이 시간이 지나서 알트코인들은 생존하는 몇몇 소수의 알트코인이 이 시총을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대부분 많이 사라질 거고, 그러면 살아남는 몇몇의 코인들이 시총을 다 빨아갈 건데, 그럼 결국에 유틸리티가 있는 코인들,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플랫폼 코인으로 최강자를 할 거고, XRP 같은 경우도 이제 브릿지 커런시나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공부한 내용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의미로 해서 유틸리티로 또 자리를 차지할 거고, 그 외에 뭐 여러 좋은 코인들 많죠. 알트코인들, 상위 것들. 그럼 그런 것들이 결국에 살아남아서 시장을 바꿔 나갈 텐데, 그러면 이게 부해바구니가 당연히 커질 거 아니에요. 시총이, 암호자산 시장의 시총은 계속 커질 거고, 그러면 당연히 커질 거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얼마나 빠지고 얼마나 더 힘드냐를 여러분들이 고민하기 전에, 결국에 좋아질 거니까, 늘 모두가 힘들어하고 크립토 공포지수가 바닥에 다다랐을 때는 늘 기회였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러면 10 근처면 늘 기회였으니까 얼마 더 빠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생각을 좀 하시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힘들 때 투자하려고 하고, 좀 기쁠 때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막 오를 때 쫓아서 투자하는 걸 안 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이번 기회에 좀 습관을 잘 삼으셔서 잘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이저 디지털이 3AC, 이제 3에로 캐피탈이죠. 여기에 채무 불이행 통보를 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나온 이제 따끈따끈한 기사인데, 암호화폐 서비스 보이저 디지털 여기 같은 경우는 기일 내 3.5억 달러에 상대할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 3에로 캐피탈의 채무 불이행 통지서를 발행했다. 그래서 여기 3AC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파산 형태로 가는 것 같아요. 이런 보이저 디지털은 3AC 관련 복구방을 마련할 계획이며,
여기 이제 보이저 디지털 측은 여기에 이제 복구 방안을, 여기가 이제 채무 불이행이 됐으니까 복구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법적 구제책에 대해 고문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현재 보이저 디지털은 1억 3,700만 달러의 상당의 현금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건 나타났으며 알라메다로부터 긴급 지원금을 받았다. 여기가 이제 채무 불이행이 됐으니까 보이저 디지털도 날아가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알라메다로부터 이제 긴급 지원금을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연쇄 부도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사를 보시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 어떤 데는 도와주려고 하는데 어떤 데는 그냥 나락을 가게 두네. 이제 테라루나 같은 경우도 거의 그냥 영원히 될 때까지 사실 누구도 손을 벌려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3AC 같은 경우도 도와주지 않는 분위기고요. 근데 셀시우스라든지 그 다음에 블록파이 같은 데는 지금 뭐 FTX라든지 모건크릭이나 뭐 여러 가지 골드만삭스 이런 데들이 물론 좀 할인된 가격이긴 하지만 헤어컷 된 가격이죠. 이제 모두가 약간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가격을 제시를 하지만 어찌됐든 재건을 할 수 있는 그들한테 뭔가를 넘기면 그 회사가 문 닫지 않고 산업에 큰 데미지를 입히지 않을 정도의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게끔 손을 내미는 사례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손을 내미지 않는 경우들과 내미는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고, 결국에 저는 요번 뭐 셀시우스 사태, 뭐 이더리움 요번에 이제 뭐 이런 사태라든지 블록파이 이런 것들이 다 기존의 레거시 금융 이제 큰 골드만삭스라든지 뭐 모건크릭 이런 데들이, 그리고 또 신생으로는 그들의 뒷배에 있는 FTX 같은 데들이 신생 떠오르는 크립토계의 이제 기업들 중에 이제 탐욕을 부리거나 체력이 약한 데들을 가져가는, 전형적으로 버블이 꺼지고 새로운 산업이 단단해지는 과정에서 있는 그런 과정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역사의 한 페이지죠. 그래서 닷컴 버블 때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랬지만 결국에 우리는 앞으로 이걸 많이 보게 될 거다. 왜냐하면 몇만 개에 다다른 암호자산 중에 대부분이 사라지고, 그 중에 괜찮은 기술을 갖고 있지만 자금력이 약한 데들은 망해서 사라지기 전에 정말 상위 시총 몇 개 회사들이 대부분 그런 코인들 기술력을 인수해서 가는 형태로 앞으로의 암호자산 시장이 변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좋은 코인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기도 하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또 한 이틀 만에 하게 됐는데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기사가 있거나 또 시황 상황에 큰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또 방송을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굿밤 되시고 모두들 좋은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